여기 와봐. 지난 12시간 동안의 날씨 레이더 영상을 보고 있고요. 보시면 구름의 이동 모습이 보이는데 이 구름의 이동 모습이 보인다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비가 왔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금일 기상 정보와 여러분들이 느끼는 체감이 상당히 다른 이유는 뭐냐면 날씨 레이더 영상 속에서는 이것이 비를 동반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비가 안 온 지역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남부 해안의 경우에는 50mm 이상의 비가 올 수 있다라고 하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산간지방에서 200mm까지 비가 올 수 있다. 그 이상도 비가 올 수 있다라고 TV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되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왔을 가능성이 더 크죠.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면은 소나기다라고 하지만 소나기 자체도 안 왔을 가능성도 굉장히 커요. 기상을 예측하는데 기상 예측 정보를 통해서 이런 상황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구름의 위치와 구름의 양에 따라서 수증기를 품고 있는 구름에 따라서 실제 수증기만을 품고 있었을 때 구름과 비가 오는 것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기상 예측과 비가 온 상황이 전혀 틀린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지난 12시간 동안의 위성 사진이고요. 위성 사진을 보면 일본 쪽에는 상당히 높은 구름들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우리나라 역시도 지난 12시간 동안 구름의 이동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비를 포함할 수 있는 구름이 상당히 이동했기 때문에 몇 시간 전에는 비가 왔을 것이다 라고 예측은 되죠.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 비가 왔을 수도 있고 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름의 이동 모습이지 실질적으로 비가 온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상 예측은 구름의 이동 모습을 가지고서 실제 비가 왔다라고 보는 것은 그거 역시도 하나의 예측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일 기상청의 뉴스 정보에 장마 전선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장마 전선은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두 기단 사이에 형성되는 전선의 종류다라고 해서 서로 다른 성질을 갖는 두 기단이다. 그럼 그 기단은 뭐냐? 기단은 공기 덩어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서로 다른 성질을 갖는 두 기단이다라고 해서 서로 다른 성질의 두 공기 덩어리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남쪽의 북태평양 기단과 북쪽의 오호츠크의 기단이다라고 하면 오호츠크라는 거는 사할린 북쪽 그 서로 간의 기단의 싸움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서로 간의 세력을 확장시키면서 두 기단이 싸우고 있는데 그게 정체되어 있다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정체 전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긴 장자를 써가지고 장마 전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월 11일과 8월 12일에 보이는 요 기단들의 경우에는 정체 전선이다. 장마 전선은 우리나라 6월, 7월 초여름에 나타나는 전선을 장마 전선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정체 전선이다. 움직임이 둔한 전선이다라고 해가지고 정체 전선이 중국에서부터 일본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이 전선이 정체 전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 기상청에서 보고 있는 지금 현재 정체 전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고요. 보시면 8월 12일 18시 현재 상황이고요. 서로 북쪽과 남쪽의 기단끼리의 싸움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어서 이 정체한 전선 주위에서 비구름이 상당히 많이 형성이 돼요.
비구름에 의해서 상당한 비가 내릴 수 있고 30도에서 60도 부근의 중위도 쪽에서 나타나는 저기압을 온대성 저기압이라고 하는데, 그 온대성 저기압이 나타날 때 정체 전선으로 만들어지는 구름과 더불어 상당한 비, 그 다음에 기상 불안정, 뇌우,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는 소나기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체 전선이 앞으로 지속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안에 상당한 구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비가 곳곳에서는 상당히 많이 내릴 수 있는 예측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온대성 저기압이 여기서 발달되는 상황 속에서 뇌우,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는 그러한 소나기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기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고요. 현재 이런 상황으로 정체 전선이 지금 발달되어 있어요. 이 정체 전선, 즉 북쪽의 기단과 남쪽의 기단이 만나가지고 움직임이 없는 정체하고 있는 전선이 만들어진다. 이 지역에 구름대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구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곳곳에서는 많은 비가 올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는데, 이 지역에서는 큰 비가 올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요. 지면 온대성 저기압이다라고 해서 지금 발달되고 있죠. 이 저기압과 더불어서 이런 정체 전선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만나면서 그 안에서 뇌우가 발달될 수 있어요. 뇌우라는 것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는 소나기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는 집중호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그러한 상황들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기상 예보를 ECMWF 유럽 중앙예보센터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금요일 상황이고요. 토요일 상황이고 일요일 상황이에요. 일요일 상황이고요. 온대성 저기압이 만들어졌다 없어졌다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죠. 월요일 상황이고요. 화요일 상황이고 수요일 상황, 그리고 목요일 상황, 금요일 상황, 다음 주 토요일까지의 예보인데 ECMWF 유럽 중앙 기상예보센터에서는 열대성 저기압이 발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열대성 저기압이 발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태평양, 한국과 일본, 중국, 필리핀 정도 부근에서는 다음 주 토요일까지는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자, 다음은 GFS, 미국 기상청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의 상황들, 열대성 저기압이 발달할 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보시면 열대성 저기압이 만들어지고 있죠. 요것을 집중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열대성 저기압, 이것이 발달되는지 여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요일, 열대성 저기압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19일 목요일, 20일 드디어 열대성 저기압이 태풍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이것은 미국 기상청 GFS 모델을 통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거고요. 금요일 태풍으로 발달되고 있다. 미국 기상청에서는 8월 20일 금요일경 태풍이 발달될 수 있다. 필리핀 동부 쪽에서 발달해서 북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11일 타이완 쪽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 지금까지 나타난 태풍보다 훨씬 더 강할 수 있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어요. 미국 기상청에서는 제12호 태풍이 필리핀 동쪽에서 만들어져서 타이완을 향해 갈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이렇게 유럽 기상청과 미국 기상청의 기상 예보가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요. 아직까지는 8일 정도, 일주일 이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계속적으로 추적을 해봐야 될 것으로 보고요.
미국 기상청에서는 이번 태풍이 지난 태풍보다 훨씬 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12호 태풍이 만약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필리핀 동쪽에서 만들어져서 타이완이나 중국 남부를 다시 강타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만약 이런 시나리오대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중국은 지금 지반이 상당히 약해져 있을 거예요. 중국 푸젠성 그리고 저장성 쪽에 상당한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500mm에서 800mm까지 상당한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는데 이곳을 강타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엄청난 피해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제12호 태풍을 잘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태풍이 만들어질 가능성 그리고 만들어진 이후에 추적을 통해서 국민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전 세계 기상청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